이 공장을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지을지에 대한 계획이 두 반도체 회사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긴 왔는데 그랬다고 해서 공장을 왕창 지었다가 허니버터칩 되는 거지. 허니버터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2018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확 늘었다가 그게 확 줄었을 때 거의 반도체를 적자를 내면서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운 사이클이 1년만 더 갔다면 하이닉스가 망했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왕창 짓겠다는 계획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만큼 지금 당장 지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지는 일단 확보를 합니다. 용인 쪽에 부지는 확보했고 이제 이쪽에 질 거는 맞는데 1공장은 이제 짓고 있고 네. 근데 나머지 2, 3, 4 공장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큰 거라 네. 이 시장 분위기 보면서 뭐 반도체 가격 보면서 이제 좀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너무 뭐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야 빨리 이거 저 새만금 옮겨 이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기업들도 약간 좀 당황스럽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네. 이게 인센티브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거길 선택할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려 그랬고 기업들은 지금 당장 지을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뭐 해달라 그랬다가 지금 당장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래저래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1공장 짓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네.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양쪽 다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에서 했던 얘기가 뭐 기업이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어디에 할지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작년 말의 얘기고 그 과정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인 부지에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본다면 거기에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약 15기가 정도가 돼요. 근데 원전이 우리나라는 뭐 1,400메가 1.4기가짜리긴 한데 그냥 쉽게 계산해서 1기가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원전이 15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뭐 대충 계획을 잡아놓은 거를 하이닉스가 한 6개 정도가 필요한데 3개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그 삼성전자가 9개 정도가 필요한데 6개 정도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확보라는 게 뭘 확보했다는 그러니까 대충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전기. 그 원전을 짓는다고요? 짓는다.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건 아니고 LNG 발전소를 지어서 1차적으로 땡겨오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 정도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러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있냐면 LNG 발전소를 가지고 이 정도 3기가 정도를 만든 다음에 저기 전라도에서 좀 땡겨오고 경상도에서 좀 땡겨올게요. 이게 계획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땡겨오려면 또 송전탑 엄청 세워야 되고 그 각 지나가는 지역들마다 얼마나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완전히 정해놓고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그림에서 용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때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부지를 확보하면은 이 정도 팹이 필요하고 1차적으로 이만큼을 하는데 당장 필요하니까 LNG 3기가를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 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전라도에서 뭐 재생에너지 땡겨오고 경상도에서 원전 땡겨오고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굉장히 러프한 그림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이 네. 어쩌면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인프라라든지 이걸 해서 인센티브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기업도 지금 수요 보면서 공장 증설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 그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전라도가 좋아요, 용인이 좋아요 그러고 싸우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겠죠.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예.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럼 최소한 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랑 같이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까? 라도 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그거 뭐 니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네 수익 구조가 나오니? 이런 정도 인프라가 있으면 장기 계획 괜찮니?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 통로가 정치권의 노이즈로 인해서 아예 그냥 중단이 돼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 쪽이 난 좋을 것 같은데. 대전에 저기 그 큰 저기가 있어요. 대청댐. 거기에 이제 용수 풍부하죠. 그 다음에 청주랑 가까우니까 이 기존 팹이랑 기존 공장이랑 또 어떤 순환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잘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어디가 괜찮냐, 옮기면 어디가 괜찮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는 기존 계획의 허점이랄까? 아니면 아직 그 덜 채워진 나머지 퍼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자란 퍼즐이 있어.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기화가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로 갈지 말지는 조금 이따 정치적으로 보든 뭐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차피 사실은 근데 이번에 문제가 잘 드러난 게 뭐냐면 기존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산업계, 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도 사실은 한 치 앞도 사실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살짝만 말씀드리면 전기와 용수 문제인데요. 크게 보면 좋죠. 뭐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에요. 뭐 삼성 뭐 300조, 400조 들어간다고 그러지. SK 뭐 600조 들어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1000조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일단 규모가. 와. 그리고 지금 코스피도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가 끌고 가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산업의 제일축은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의 내일과 미래와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산업계 성패가 여기 걸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잘 돼야 되고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공 기자님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계획에. 근데 이제 그게 빈틈이 너무 커요. 그게 뭐냐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전기와 용수인데요. 이건 처음부터 지적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이 지금 있는 계획대로 다 된다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5기가가 필요하대.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데 원전 15개 지어야 되는 정도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용인 옆에다가 원전 15개 지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 또는 용인이거나 어쨌거나 그 근방에 경기 남부권에 원전을 단 하나라도 지을 수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그 원전 안 지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네. 어마어마한 전기인데 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계획이라고 해봐야 LNG 발전소 한 3개, 4개 이렇게 지으면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거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거. 그랬더니 동해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서해 쪽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개를 쭉 두 루트를 통해서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해에서 쭉 끌어오는 게 지금 오다가 사실 이제 변압을 거쳐서 안정화된 다음에 용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압 시설이 들어갈 예비 자리가 하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다른 거 다 차치하고 LNG를 그럼 지은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리백이 아니잖아. 가스 태우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아리백이어가지고 심지어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밸류 체인 전부 다를 아리백으로 하겠다는 건데 애플 생산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든 것만 우리는 그럼요.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 아리백 국제적으로 보면 그 정도 지금 캠페인이 커져 있는데 네. 또 가스로 만들 거야? 너 이래가지고 나중에 아리백 문제 있다고 나중에 중국이랑 경쟁하던 또 일본이랑 경쟁하던 누구랑 경쟁할 때 야, 한국 반도체 안 돼. 이런 세상 오면 어떡할 거야. LNG 한계가 있어. 이것도 일단 하나가 문제가 되는 예. 거죠. 동해에서 끌어와? 그럼 어디로 하남에서 어쨌거나 한번 병목을 거쳐야 됩니다. 변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어요.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든 그 동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해결 못 하고 있어요. 들어 눕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거기 주민들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예. 주민들 반발이 그럼 이 지역 이기주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넘어오는 거는 경기 북부로 가기로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남부로 바뀐 거야? 이것 때문이야? 근데 우리하고 언제 동의받거나 설명받은 적 있어? 이거 행정적으로도 하자가 많아. 이유 있는 불만이죠. 단순히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력은 계획상 전력에 택도 없이 모자란 계획만 현실화되어 있고 그나마 되어 있는 현실화 계획도 아리백으로 한번 태클 맞죠? 하남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 위에서 오는 라인은 동해에서 오는 라인. 그럼 서해 라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안성 주민들은 우리가 호구냐?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홍성전만 지나가는데 땅만 내줘야 돼?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부지 내줘, 뭐 내줘,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도 죄다 땅으로 지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뚫을 거야? 라는 게 문제고 뚫었다고 쳐요. 쳐도 송전망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차선으로 많이들 설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선 정도가 필요하면 4차선만 만들면 되지가 아니에요. 4차선이 필요하면 10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쪽으로 써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송전량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량보다. 원전 15개 정도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그런 송전 탕크가 그렇죠.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원전이 23개, 4개 이쯤 돼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네. 우리가 정부 당국자건 기업 당사자라고 해도 모여가지고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래백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끌어올 거고 네. 진짜 원전 수도권에 지을 건지 정말로 송배전망을 탈 건지 그럼 관계된 지자체 모두와 합의를 볼 건지 이 민원을 뚫으려면 거기에는 어떤 베네핏을 줄 건지 네.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비효율에 관한 질문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전북 쪽에서 송전망이 그렇게 고민들이셨어. 와 일로. 우리는 뭐 여기 하면 송전망 그렇게는 필요 없지. 여기다가는 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재생에너지 깔면 충분량은 돼. 아니지만 우리 뭐 3기가 등등등은 원래 하려고 그랬어. 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이게 퍼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래서 이제 명분상의 얘기들을 전북 이제 얘기가 불이 붙는 거죠. 네. 기름이 들어갈 자리니까 근데 불이 붙는 어느 거예요. 지역이나 사실 뭐 송전탑 들어오는 건 싫으시겠지. 그다음에 뭐 원전 내지는 뭐 이런 발전시설 들어오는 거 싫으시겠지. 그렇죠. 공장은 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욕망과 싫은 걸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고 발전소도 받고 공장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산지소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력요금 체계는 모든 지역의 전기요금이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원도의 전력시설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송전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발전소가 안 돌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송전 비용을 강원도 사람이 내는 모양이 돼요. 에? 강원도 사람은 자기 전기요금 그냥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 사람하고 요금이 같잖아요. 전가가 됐다. 예, 그러면 서울 사람이 내야 될 송전 비용을 강원도 사람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전력에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요금제를 부분적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지역마다 이게 좀 차등화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본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당진이나 이런데 저도 이제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같이 가서 그 지역공단 같이 돌아보면은 예. 뭐 별 얘기 다 해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발전 돌려갖고 미세먼지 다 이거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뭐 전기요금이라도 좀 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기요금을 싸게 가져간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생산 설비를 유치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전기요금을 덜 내고 싶어서 그런 욕심도 있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12월 11일 나왔던 얘기도 우리가 강제로 가자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억지로 압박을 하려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전기를 사용하는 곳 사이에 전기요금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흘러가게 될 거다.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네. 그 전기를 그 송전 비용을 다 내가면서 용인해 있는 게 합리적일지 아니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합리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정치적인 논쟁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나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진짜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예, 있다는 예. 거예요. 용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음. 물도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전기로 하면 뭐 15기가가 필요하는 것처럼 네. 예정된 공장이 만약에 돌아가려고 하면 네. 여기 필요한 용수가 107만 톤이에요. 그게 뭐 감이 월 안 와요. 1일? 네. 예, 아니,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여유 있는 용수분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8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어디 용인이? 예. 아, 거기 남한강 쪽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북한강, 남한강, 뭐 네. 예를 들어 소연강댐, 뭐 이런 쪽 언저리에서 이제 지금 현재 끌어오면.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여유는 쉽게 말하면 8만 톤인데 네. 이제 공장이 풀로 돌아간다. 이 네. 계획상으로. 네. 그러면 100만 톤 정도가 107만 톤이니까 안 되지. 지금 쇼티지가 100만 톤이 나는 상황이에요. 에이, 그거 어떡할래? 대청댐 가야 돼. 그랬더니 네. 여러 가지 지금 일단 아까 뭐 LNG로 짓고 뭘로 땡겨오자 하는 것처럼 네.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대한 끌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끌어온 거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안 써도 되는 물도 많으니까 지금 있는 용인,
화성, 수원 이쪽에 생활하수를 재정화해서 이거를 또 다른 공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또 남은 그럼 이제 여유 전량이 남으니까 네. 그걸 또 반도체로 흘려보내서 아유, 또 보태주자. 힘들어. 그리고도 모자란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죠? 팔당 위에 어디 쪽에 좀 작은 거 댐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아유, 등등등 있는데 그 계획도 현재 또 부결됐다는 거예요. 양구 주민들의 반대 등등등 이래서 예. 그러니까 물도 전기에 비하지 못할 바가 아닌 상황으로 현재 쇼티지가 나 있는데 지금 한 치 앞도 길을 못 나가고 있는 안 상황이에요. 되겠다. 용인 힘들겠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는 예. 예를 들면 그 전라권에서는 새만금 전라도지사 쪽에서는 나가십니까, 정프로님? 아니 저는 이제 아니 대전. 근데 이게 대전, 재밌는 게 충청. 아, 네, 대충 특별시. 대충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정프로님이 네. 대전은 시내에 또 천이 있잖아요. 큰 천도 있고 아, 인근에 있죠. 댐도 있잖아요. 갑천도 근데,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새만금이 이제 매립된데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어차피 들어가고는 있어요. 예. 거기 에너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새만금에 들어가는 물은 망경동진강이잖아요. 예. 그 수량은 이 수량이 또 안 된다는 안 되지. 반론의 재반론자들도 있는 거예요. 예, 또 그거 부족해. 물은 거기가 딸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거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물은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순수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냥 뭐 바닷물 정화했지, 안 돼요. 정말 그 민물도 엄청난 그 단계를 거쳐서 정화를 아주 깨끗, 정말 네. 순수한 H2O만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청댐의 맑은 물 네. 그거 맛보지 않았다면. 대청댐 옆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네. 그 바로 또 대청댐 옆에다가 또 뭐야 그 원전 원전도 짓고. 하나 같이 짓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 송전탑 같은 건 필요 없이 바로 전기를 바로 쏴주는 쓰는 구조로 거죠. 가요? 아니면 그냥 다 좀 나눌까? 용인에 요만큼, 대전 그렇지. 요만큼, 또 역시 새만금 또 요만큼.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바로 또 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굳이 하나에 다 몰려 있어야 될 필요 있나?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도 아직 답이 없고 물도 공수도 답 없고. 답이 없는데 응.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SK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현재 사진 보면은 네. 막 그냥 평탄화 작업하고 막 지금 골조 세우고 난리 난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하면 다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SK는 그나마 용인 베이스가 원래 있었고요. 이천 네. 베이스가 원래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쪽 가깝습니다. 그래서 SK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일반 산단이에요. 일반 산단에 우리 반도체 들어갑니다. 요 계획이고 네. 갑자기 이제 한 2, 3년 전에 국가 산단이 지정된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때. 네. 야, 반도체 좀 세게 한번 어디 좀 할까? 국가가 직접 지정해서 혜택도 주고 네. 세금도 좀 깎아주고 네. 지원하는 거. 근데 여기 관련해서 방금 우리가 했던 사실은 중요한 내용. 전기 어떻게 할 건지. 네. 기업들은 정말 어느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원하는 건지. 네. 국가가 도와줄 건 뭔지. 네. 용수는 어떻게 할 건지. 아까 근데 전기 관련해서 진짜로 송전 문제나 지산 지소처럼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근데 사실은 서해권에서는 이미 생산량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송전망이 안 전기. 돼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도 최대한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지. 이거 어떻게 할지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스킵하면서 좀 너무 빠르게 국가 산단을 지정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산단은 벌어졌고 네. SK는 이미 공사가 들어갔고 국가 산단은 삼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이미 진행돼서 엄밀히 말하면 법적 절차에 여러 발이 떼져 있어서 계획 전체를 완전히 무위로 하기 어렵다는 쪽도 있고 그나마 요 정도에서 잠깐 스탑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쪽도 있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 전기 얘기,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야 될 수많은 얘기들, 용수 얘기,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전라권에서는 내려와라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지방 소멸 내지는 지방 지역 균형 발전론까지 갑자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뜨니까 또 거기에 맞대응하는 논리로서 야, 다 좋다 이거 모든 게 다 좋아도 반도체 같은 고급 인력들, 최고 인력들은 밑으로 안 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자. 제일 빈정상하는 얘기죠. 제일 짜증나는 얘기긴 한데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의 난방 한계선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너무 지역으로 내려가면 인력을 못 구해. 수원 이하로 안 내려간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까지 네. 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좋은 시설과 좋은 입지와 또 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급 인력들이 오지. 또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왜 안 와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런 다양한 논제들이 지금 갑자기 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